네, 오늘 뭐 DSR 질문 참 많이 드렸는데요. 그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시중은행 DSR 평균이 72%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시중은행의 차주들의 그 평균 소득에서 빚 갚고 남는 돈은 28%다. 네. 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6천만 원이면은 적은 소득은 아닙니다. 중위소득보다 한 거의 1.5배 정도 되는 소득인데 6천만 원 정도 소득자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DSR 그 평균적으로 그 빚을 갚는 데 돈을 쓰고 있다고 하면은 남는 생활비가 한 그 월 단위로 했을 때 140만 원 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기준 이 정도 저 평균 DSR 수치가 나오는 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 상당히 높은 그쵸? 편입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을 그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 140만 원 받는 사람, 이 DSR의 대부업 대출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월 14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남는 사람이면은 대부업 대출을 신청했을 때 대부업 대출이 승인이 나야 될까요? 거절이 돼야 될까요? 질문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그 대부업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빌릴 때만이 소득 증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만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140만 원 정도밖에는 소득이 남지 않는다. 다른 빚 갚느라.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든 대부업체들은 이 정도 연소득자면은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러면 140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대부업 대출 대충 한 1,000만 원 빌리면은 연간 또 그 원리금 상환액이 2,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20% 정도 잡고요. 2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사실은 1,600만 원 정도에서 220만 원 빼고 나니까 생활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연소득 6천만 원 버는 사람이 기존 시중은행 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대부업 대출 1,000만 원 빌리고 나니까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이다.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못 갚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예, 상당히 제약적이죠. 네. 특히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활용할 수 있는 채무구제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에는요, 우리나라 같이 대부업 대출 이런 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 대부업 대출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부업 대출 사금융은요, 페이데이론이라 그래서 월급 사이에 급전 해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금리 규제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금리는 그게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회 연장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페이데이론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못 갚겠다 그러면 소비자 편에서 무조건 채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규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대부업 등록 절차 굉장히 간소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도금융권처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3년 이상 장기 대출이고요. 그러면서도 최고 금리를 20% 이상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도 아닙니다. 일정 이상 자본금 규모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대부업 대출은요, 더 이상 시장이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승인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실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악화돼서 그리고 쓸 수 있는 돈뿐만 아니라 빚 갚고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승인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부채 상환 여력 그리고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황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금리 자꾸 높여가지고 못 갚으면 도덕적 해이라고 도덕적 잣대 들이댈 건데 우리 채무자들을 압박하면서 돈 빌려 쓰라고 할 건지 좀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되잖아요.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DSR이 은행 평균 한 72% 정도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28% 가지고 빚 갚고 나서 다 먹고 살아야 된다. 또 다른 은행, 다른 금융권은 더 높고 그러니까 쓸 돈이 더 없고
그 우려하시는 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계속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DSR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그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효과도 보면서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또 현실을 무시하고 갑자기 조여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좀 완화하도록 하고 그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업 대출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이제 그런 금융 현실과 제도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대부업이 또 오랫동안 상당히 고금리로 운용을 해왔는데 그동안 그 상당히 금리 최고금리 한도도 낮춰오고 하면서 그래도 그 이용자들 편에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긴 어렵겠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좀 제도가 운영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재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